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끝이 났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범죄자들이 수두룩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압승하고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세판짜기로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농공행상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여권은 총선 패배 책임론을 따지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또 당은 당대로 조직 정비에 바빠졌습니다. 정치권은 그렇게 5월 30일 22대 국회, 5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를 위해서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이제 사법부가 주목받을 시간입니다. 총선 때문에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지금 계속 지연되어 왔죠.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처리할 때입니다. 판사와 검사들이 야당의 눈치를 보건 안 보건 어찌됐건 간에 재판이나 수사를 마냥 질질 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법원과 검찰이 더 이상 범죄자들의 눈치를 보고 범죄자들의 손에서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재판과 수사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보겠다면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전업해야 될 것입니다. 야당의 위세에 눈치를 본다면 더 이상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 것이죠. 오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기소돼서 지금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조 대표에게 당선 선물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 당선되자마자 대법원은 조국 재판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은 순번대로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3부 배당은 이미 예고됐던 일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사법 절차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사건을 3부에 배담하고 주심을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엄상필 주심 대법관은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 재판을 받아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정정 교수의 입시, 사모펀드 비리 사건 등 2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 등의 혐의로 지금 2019년 12월에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상필 주심 대법관이 살펴보기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1, 2심에서 지금 이미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법리도 비교적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그렇게 오래 시간을 끌 사안은 아니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원래 내로는 무조건 끝낼 수 있고 빠르면 상반기 안에도 확정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국의 계산은 달라 보입니다. 조국은 일단 대법원 3부에서 만장일치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면 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어쩌면 임기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전원 합의체로 넘기도록 하되 넘어가는 시점 역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만큼 그 이후에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재판 연장 전략을 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이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용했던 수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입니다.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부인 정경심을 재판했던 엄상필 대법관이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갖고 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일단 사건이 상당 기간 지체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수용 여부를 우선에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수용하게 되면 다음 재판부를 결정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꼭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었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여기에다 또 변호사를 교체하는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변호사가 교체되면 그동안의 과정을 파악하고 또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재판 연기가 불가피해지는 것이죠. 대법원 3부 대법관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의 경우 본인이 회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조국과 서울대 법대 동기입니다. 따라서 부담을 느낀다든가 그렇게 할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2020년 9월 대법관 청문회 당시에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영구 대법관은 회피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영구 대법관은 조국과 친분이 있는 만큼 회피 사유가 있을 것 같다, 회피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 사건을 다른 부로 다시 재배당을 하든가 아니면 4명 가운데 재판부를 옮기지 않고 대법관 4명 가운데 1명이 빠지고 3명만이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3부는 지금 현재 대법관을 비롯해서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이렇게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이영구 대법관과 함께 노정희 대법관도 진보 성향이라는 점입니다. 엄상필, 오석준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영구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더라도 만약에 노정희 대법관이 유죄 확정의 이의를 제기하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국 대표가 바라는 바로 그 부분이죠.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황운하 의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조국 대표 역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청사 앞으로 달려가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라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자신을 수사한 데 대한 공개적인 보복이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제 검찰 정도는 내 손아귀에 있다, 이런 오만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조국은 자신이 구속되기 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검찰을 압박하고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또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정교사 사건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정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르면 올해 중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위정교사 사건 역시 사건 내용이 매우 단순합니다. 이 대표의 위정 부탁으로 위정을 했던 김진성 씨, 공동피고인이죠. 김진성 씨는 이미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증인 전화통화 기록도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상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이런 혐의로 지금 추가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가 아마 심각하게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관은 재판 지연을 없애겠다면서 부장판사까지 재판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판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내 송영길 돈봉투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다시 재개해야 되겠죠.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다가 총선이 시작되자 이 수사 대상자들이 총선 때문에 검찰에 출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면서 수사가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도 수사의 속도를 내야 될 것이고요. 절대 눈치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총선이 끝난 만큼 정치인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속도를 내야 됩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했다고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미직거리면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이고 탄핵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수사가 정치적이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판이나 수사와 정치는 분명히 별개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되면 법치가 붕괴되고 사법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찍었던 많은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표, 조국 이런 사람들을 빨리 처단하라는 주문도 포함되었습니다. 그걸 못하니까 민심이 이반했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 위반의 첫 단계가 바로 이재명, 조국을 빨리 구속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야당과의 대화 수사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대화에는 나서되
수사와 대화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대선까지는 선거가 없습니다. 물론 2016년 지방선거가 있기는 하지만 지방선거는 의회 권력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대선 때까지 현재의 의회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을 것인 만큼 이 부분을 항상 쌍수로 넣고 모든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